안녕하세요, 프리한사씨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흰남노라는 태풍이 지나갔는데 아무쪼록 피해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서 좀 이렇게 재미를 느끼시기 좀 힘드실 텐데 공부라는 게 원래 좀 지루한 면이 있어서 이게 재밌게 제가 일타 강사처럼 해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언젠가는 제가 이런 그 진지한 주식 컨텐츠 말고 다른 기회가 된다면 저의 뭔가 유쾌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럼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오랫동안 지켜봐온 기업이죠. SPG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단에서는 역대급 분기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보시면 올타임 하이, 전체적으로 5년 내를 보더라도 1190억이라서 5년 내에 가장 많은 매출을 달성해서 매출단에서 탑라인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분기별로 잘라보더라도 뭐 올타임 하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2분기 매출 중에서도 5년 내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요 측면에서 물론 환율 효과나 이런 것들도 면밀히 좀 봐야겠지만 수요 측면에서 매출 측면에서 좀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해서 한 약 28% 정도 감소한 6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기별로 또 쪼개보면 2분기에서는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1%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년 전기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를 보면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인데요. 주황색 바가 22년 2분기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영업이익의 추이를 좀 보면 특별한 계절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진 않는데 보시면 19년 이전에는 지금 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좀 내려오는 계절성을 좀 가졌는데 20년대부터는 이게 좀 반대로 돼서 3분기에 가장 피크를 치고 21년까지는 4분기에 다소 슬로우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이 나오면서 조금 양상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분기가 1분기 기고 효과 때문에 조금, 올타임, 2분기 내에서는 올타임 하이긴 하지만 전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해서 감소한 이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이유를 좀 찾을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비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판관비 자체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7.5%에서 5.3%까지 하락을 하면서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든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영업이익률의 하락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됐느냐를 좀 살펴보면 ASP가 높은 품목들이 조금 낮게 판매가 됐다든지 아니면 원재료나 환율 상승의 효과가 영업이익에 반영돼 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판매 관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아졌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품목 비중 변화를 좀 살펴보면 지금 SPG 보고서를 보면 연결 기준이 있고 품목별로 비중을 나타낸 그리고 개별 기준으로 좀 돼 있는 모습을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모터 외로 다 퉁쳐놨기 때문에 어떤 품목의 비중이 늘어났고 줄어났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퉁쳐놨기 때문에 품목 변화가 연결 기준으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기별로 아니면 연간 단위로 연간 단위를 물론 연간 단위도 못 보죠. 그러니까 연결 기준으로는 사실 품목별로 비중 변화를 좀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연결 기준에 해당되는 법인들이 미국 그리고 중국 2개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4개 그 연결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품목 변화 그러니까 이 4개의
연결 대상 종속 회사들이 거의 전 품목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품목 변화를 보려면 연결 기준으로 품목별로의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정보를 일단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연결 기준으로는 보기 힘든 상황이고요. 이거를 국내 별도 법인, 별도 기준으로만 좀 살펴보면 이렇게 좀 나눠 놨습니다. 결국에는 AC 모터, 그 다음에 컨덴서 컨트롤러, 그 다음에 표준 DC 모터, BLDC 모터류, 그리고 기타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유선 감속기나 정밀 감속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보는 게 정확할 거고요. 근데 저희가 가진 정보 안에서는 이 기타 안에 있는 유선 감속기나 정밀 감속기의 비중 변화를 보는 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로봇 산업을 대응하는 측면에서 회사의 성장성 측면에서 조금 유의미한 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 기준이라도 그래도 한번 변화를 좀 살펴보면 단위는 억 원이고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결국엔 저희가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좀 빠진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인데 AC 모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컨덴서, 표준 D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고 ASP가 높은 BLDC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유선 감속기, 그 다음에 정밀 감속기가 들어있는 기타 부분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반길 만한 부분인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타 안에는 뭐 와이어나 이런 기타 작은 부품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한번 IR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타 감속기가 포함된 부분에 매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 60% 정도, 70%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IR 통해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 감소 측면 원인을 좀 살펴본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상승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자재 가격은 대표적으로 구리 가격을 보시면 1분기부터 2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고서에서 표현되어 있는 원자재 가격들을 보더라도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걸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이 보면 1분기의 원자재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죠, 사실은. 보시면 반기하고 분기하고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좀 돼 있고요. 뭐 로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낮아졌고 사실은 그리고 뭐 절삭가공, 그 다음에 동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베어링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내려갔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갔지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내려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서재 부분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결국엔 판매 관리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을 좀 뜯어보면 저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뜯어봤고요. 그래서 보면 경상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1분기에는 10억이었는데 이게 51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특별한 투자나 개발 관련 투자나 이런 것들이 판매 관리비에 좀 반영이 되면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서 굉장히 좀 악화된 부분. 10억이 51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요하게 좀 작용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판매 관리비가 늘어난 부분. 두 번째는 운반비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원유 1분기에는 7억 정도 됐었는데 2분기에는 2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 13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비용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감가상각비가 1분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약 5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3억이었는데 2분기에는 8억 정도 좀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좀 발생을 했는데 1분기엔 발생하지 않았고 2분기에 약 4.7억 정도 대손상각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판관비를 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좀 작용했고요. 광고 선전비도 일부분 늘어났고 1.9억이고 1분기엔 7천만 원 정도였는데 7천만 원 정도였는데 2분기에는 1.9억 정도 집행을 한 부분이고요. 보험료도 5천만 원에서 1.1억 정도 늘어났고 판매 보증비 이 부분도 1억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IR 통화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관비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크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 경상개발비의 목적이 뭐냐라는 게 저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IR 통화를 통해서 물어보고 혹시 답변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94%에서 87%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좋게 볼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 제가 1분기 리뷰할 때도 사실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에 갔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IR 통화를 통해서도 문의했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2분기의 현금 흐름은 영업 투자 재무 측면에서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투자는 마이너스가 좀 심화되면서 여전히 투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전부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역별 비중을 보면 1분기, 2분기 좀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중국의 높은 점유율이 일단 지속이 됐고요. 약 40% 정도를 중국에서 점유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국내, 그 다음에 미국 순이 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은 살짝 올라갔고 여전히 40%라는 높은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역별 비중으로 봤을 때는 유럽은 소폭 올라갔고 일본 기타들은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2분기 IR 자료를 보더라도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객사는 하이어, 메이디, TCL, 천마, 팍스콘 이렇게 좀 유수의 전자기업 내지는 반도체 기업 그리고 IT 조립 기업들이 좀 고객사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삼성, LG, 한국의 우리나라의 탑 가전제품 업체들이 그리고 로보스타, 로봇 관련된 업체들도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비중적으로 보면 중국 쪽이 여전히 중요하고 2분기에는 1분기 대비해서 한국 비중, 내수 비중이 조금 올라갔고요. 미국 비중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지역별로 변화상을 보면 이런 수준이고요. 가동률 측면을 좀 살펴보면 높은 가동률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본사와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중국 2개, 그 다음에 베트남의 가동률이 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가동률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거의 100%를 상회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업황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 관련해서는 진행률을 약 투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7%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캐파 증대, 왜냐하면 가동률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 수요가 견조하게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다면 이런 캐파 증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올해 45억 정도를 들여서 캐파 증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액 기준을 보면 약 67%의 진행률을 좀 보이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본사 쪽 투자 같은데 요거는 이제 IR 통화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수 관련해서는 보시면 20년 한 3분기 정도부터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겠고요. 직원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업황이나 이런 수요 그리고 이런 수주 관점에서 일거리가 늘어나고
이런 필요한 인력이 많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밸류에이션을 조금 살펴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서 멀티플이 조금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이 126억, 그리고 연환산했을 때는 약 252억,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시총이 뭐 오늘 조금 더 내려가긴 했는데 3,426억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약 13.6배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비교군들을 좀 살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SL하고 한원 시스템을 잡았는데 이 두 기업을 잡은 이유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완제품을 만들진 않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품사가 기준이 될 것 같아서 두 업체를 좀 잡아봤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램프 쪽에서 기술력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최근에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도 굉장히 좋았던 기업입니다.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 히트펌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테슬라 GM 쪽에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열 그리고 배터리 효율을 높여주는 공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SL 같은 경우에는 ROE가 약 7% 정도가 되고 반기순이익이 1,000억이기 때문에 연간 했을 때는 약 2,000억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1.8조이기 때문에 퍼 기준으로 보면은 SL보다는 좀 저렴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렴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순이익이 3,100억이었고요. 지금 5.5조기 때문에 3,100억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약 18배 정도 될 것 같고요. 18배 정도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한원 기준으로는 조금 SPG가 싸고 SL 기준으로는 조금 비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동행 관점에서 SPG를 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기업으로 스마트카라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분기부터 이제 적자가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39억 정도 났었는데 현재는 2분기 합산 기준으로 20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연결에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SPG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SPG가 본인들의 모터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을 하고 있고 요게 매출이 한 25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0억에서 한 40억 정도로 움직인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봤고요. IR 통화를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간단히 할 건데 영업이익률이 하락 원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판관비 비중이 맞는지 그리고 경상연구개발비의 용도를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시원하게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항상 관심이 있는 정밀감속기 쪽 매출 추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리뷰를 해봤고요. 아무쪼록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SPG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투자를 많지는 않지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되거나 추가로 제가 리뷰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봤던 ST, 제일제당, SPG, IR 통화를 좀 묶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미국 리츠 EPR 프로퍼티 2분기 실적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시네월드 극장 비중이 49% 정도 되기 때문에 극장의 세입자가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 큰 세입자 중 한 명이 미국의 리갈이라는 그러니까 시네월드가 갖고 있는 리갈이라는 업체인데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는 근데 이제 배당 비율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에 대한 성장, 그러니까 회복을 믿는 투자자라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뭐 SPG는 로봇 때문에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로봇 시대가 오더라도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